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정상혈당에서 당뇨 전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검진 소견과 생활 속 징후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살펴보면 환자분들이 약간 걱정 가지고 검진 소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정상혈당이었는데 갑자기 당뇨 전 단계,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당뇨를 이제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징후들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건강검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 잘 보시면 아주 간단한 소견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당뇨 내지는 당뇨 전 단계가 되겠다, 그렇게 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복혈당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식후 혈당이 간혹 140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식후 혈당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진 경우가 많은데, 식후 혈당이 140 이상이라고 하면 이게 벌써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내당능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은 가끔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 둘레가 90cm 남자는, 여자는 85cm 이상이 수년 이상 지속되면 언제든지 당뇨 전 단계가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장 지방은 바로 가장 인접해 있는 췌장의 베타세포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인슐린이 도와주는 가장 큰 우군이 근육이죠. 근데 근육량이 적어지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근육량이 낮고 체지방률이 높은 경우입니다. 정상 체중에서도 우리가 체성 분석을 해서 이런 소견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 당뇨가 올 수 있다,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혈액 검사에서 GTP, 유릭애시드, GTP는 OTPT, GTP, 간 효소 수치 검사의 하나이고, 유릭애시드는 요산 수치입니다. 이 두 개는 다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 스트레스가 높을 때 이것을 우리 몸에서 보상하기 위해서 많이 분비되는 우리 몸의 체내 효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GTP, 유릭애시드가 계속해서 높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활성산소 스트레스를 췌장의 베타세포에 계속해서 주게 되고, 분명히 이제 나쁜 생활 습관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당뇨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췌장 요소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췌장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건 아밀라제, 리파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요소,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게 올라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죠. 우리의 식습관이 잘못되어 있다, 더하기 체장에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호마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공복 인슐린과 공복 혈당을 곱한 수치를 특정 수치로 낮춘 것입니다. 자, 이 수치가 2 이상이면 인슐린 저항성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2.5 이상이면 명백하게 인슐린 저항성의 기미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개가 높다는 거잖아요. 인슐린이 많이 넣으면 혈당 당연히 떨어져야 되죠. 인슐린 많이 넣은데도 혈당이 올라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가 인슐린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 소견에 대해서 생활 습관에서 이런 게 있으면 당뇨 전 단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단 음식을 먹어야 기운이 나고 너무 힘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단 음식이다. 즉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포 속에 당을 못 집어넣기 때문에 생존 반응으로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야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겠지만, 야식을 선택할 때 빵이나 면 종류를 선택한다면 이거는 백발백중 당뇨 전 단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루에 3,000보 이하로 걷거나 일주일에 운동의 수가 3회 이하일 때죠. 근육량도 줄어들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인슐린 혼자서 다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인슐린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수면 후에 피로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수면 문제를 가리키는 거죠. 잠을 자면서 피로회복이 돼야 되는데 피로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이때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수면 문제가 있어서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하면 인슐린이 재생이 되지 않는 거죠. 더불어 췌장에 굉장히 타격을 주는 것, 대표적인 게 독소죠. 그 독소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술과 담배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가음을 하거나 이제 흡연을 하고 있다면 이것 자체로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달에 7일 이상 집중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럴 때 인슐린 기능이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인슐린 호르몬은 코티졸 호르몬이 적당히 있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코티졸이 너무 넘칠 때는 인슐린에게 굉장히 손상을 주고 부담을 준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정상혈당에서 당뇨 전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생활 속의 징후들과 검진 소견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본인의 검진 소견들 다 꺼내보시고, 그리고 찬찬히 생활을 되돌켜보면서 과연 이런 부분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시고, 오늘
붙더라도 이런 부분 줄이고 췌장에 인슐린 호르몬을 구조하고 도와주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